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바다에 가면 항상 파도를 조심해라. 혹시 파도에 홀린다는 말을 아시나요? 흔히 쓰는 말은 아니라 생소하실 겁니다. 바닷가 근처에 오래 사신 어르신들이나 낚시꾼 아저씨들이 주로 하시는 말씀인데요. 음기가 센 곳은 혼자 낚시를 갔다간 파도에 홀려 빠져 죽는다는 말씀들을 하시며 절대 혼자서는 낚시를 다니지 말라고들 하십니다. 이번에는 제가 파도에 홀렸던 경험을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저는 군대를 다녀온 직후 반년간은 빡세게 놀아보자 생각했고 그때 선택했던 취미가 바로 낚시였습니다. 주로 다녔던 곳은 부산 기장군의 해안가였고 이야기의 무대는 오랑대라고 불리는 일출사진 촬영 명소입니다. 서울서 온 동갑내기 친구와 저는 밤새 낚시를 한 뒤 오랑대의 일출을 카메라에 담아보려 지하철을 타고 기장으로 길을 떠났습니다. 근처 대변항에서 밤샘 낚시를 하려 했으나 이틀 뒤에 태풍 예보의 영향인지 바람이 아주 강하더라고요. 너무 강한 바람에 낚시를 일찍 접고 새벽 3시경 오랑대로 향했습니다만 갑작스런 소낙비에 옷이 홀딱 젖어버렸고 주위에 벌벌 떨고 있던 찰나 오랑대 뒤편 해광사라는 절 쪽에서 어르신 한 분이 이리 오라 손짓을 하고 있었죠. 니네들 뭔데 여서 이래 발발 떨고 있나. 그럼 해 뜰 때까지 이 안에서 좀 기다리라. 낚싯대는 뭐고 여서는 밤에 낚시하면 큰일난다. 알겠나. 대충 이런 말씀을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아무튼 어르신이 마련해주신 불단이 있는 작은 방에서 1시간 반 정도 눈을 붙이다가 밖을 나섰습니다. 몰아치던 비바람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싹 그치고 수평선 너머로 희끗희끗 여명이 밝아오르는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제 친구는 카메라를 들고 사진을 찍으러 나섰고 저는 위쪽 주차장에 있는 벤치에 앉아서 몰아치는 파도를 구경했습니다. 전날 바람이 엄청 강해서 파도가 사람을 쉽게 집어삼킬 정도로 높게 쳤거든요. 시원시원하게 치는 파도를 보니 속이 청량하게 뻥 뚫리는 느낌이었죠. 그런데 밑을 가만 보니 일출 사진을 찍으러 간다던 친구가 파도 치는 갯바위 한가운데에 서 있었습니다. 사진을 찍으려고 하는 건가 싶었는데 카메라와 산발이도 없었는데 위태위태하게 바다를 바라보며 서 있더라고요. 세차게 치는 파도가 갯바위를 넘나들고 세찬 파도에 친구의 옷은 홀딱 젖고 몸이 휘청거릴 정도였습니다. 분명 위험할 거라 생각한 저는 애타게 친구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파도 소리가 너무 큰지 제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다급해진 저는 주차장 쪽에서 길을 돌아가 갯바위 쪽으로 재빠르게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제가 도착했을 때에는 이미 친구는 갯바위에 없었습니다. 바다가 낯선 친구였기에 무조건 물에 빠졌다 싶어 파도 치는 갯바위를 넘나들며 친구를 찾으러 갯바위 위를 뛰어다녔습니다. 하지만 가장 깊숙한 곳에 갯바위까지 나섰지만 친구는 흔적조차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문득 지금 물에 뛰어들어가서라도 친구를 찾아야 되지 않을까? 나 때문에 친구가 물에 빠져 죽은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도 그렇게 파도 치는 갯바위 위에 올라선 친구를 말리지 못했으니까요. 이미 온몸은 파도에 홀딱 젖었고 미끌미끌한 갯바위 위에서 파도를 맞으며 아슬아슬하게 서 있던 저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지금 물에 뛰어들어서 친구를 찾자 하고 말이죠. 갯바위 가장자리에서 마음가짐을 잡고 물에 뛰어들려고 하던 그때 갑자기 뒤에서 누군가가 제 이름을 어렴풋이 부르는 게 들렸습니다. 간밤에 비바람 피할 곳을 내어주신 어르신과 그 옆에 제 친구가 다급하게 저를 부르는 모양이었습니다. 친구는 갯바위에 있었는데 파도에 홀딱 젖었어야 될 친구의 옷은 멀리서 봐도 젖어 있다고는 생각되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문득 주위를 둘러보니 갯바위엔 저 혼자뿐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도 모를 만큼 먼 곳까지 와 있었습니다. 몰아치는 파도에 몇 번이나 바다에 빠질 뻔하면서 겨우겨우 갯바위를 빠져나온 저는 숨을 헐떡이며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니 아까 저기 서 있었다 아이가? 니 근데 어떻게 여기 있는데? 뭔데 도대체? 그러나 친구의 대답은 놀라웠습니다. 파도 치는 바다가 무서워.
갯바위 근처로 던 적이 없다고 합니다. 주차장 구석에 사진 찍기 좋은 위치가 있어서 그곳에서 사진을 찍다가 문득 바다를 보니 저 혼자 미친놈 마냥 파도를 온몸으로 맞아가며 바위를 뛰어다니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마 친구를 찾던 저의 모습이었겠죠. 그걸 보고 화들짝 놀란 친구는 그 길로 바로 저를 향해 다급하게 소리쳤고 저는 그 소리를 듣고 정신을 차린 거죠. 어르신은 옆에서 얘기를 듣더니 네가 아무래도 파도에 홀렸는갑다라고 하시며 쓴웃음을 지어 보이셨습니다. 그래도 누구 하나 다치지 않아서 다행이라며 다음부터는 바닷가 근처에선 정신 똑바로 차리라며 신신당부를 하셨습니다. 아직도 여전히 낚시도 가고 서핑도 다니는 등 이전과 똑같이 지내고 있지만 가끔씩은 바다가 무섭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과연 그날 갯바위에 서 있었던 건 누구일까요? 그리고 친구가 저를 불러주지 않았다면 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물속에 뛰어들어 뉴스의 한 구석을 장식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오피스텔의 방문자. 실업계 고등학생이었던 저는 고향 부산을 떠나 경기도의 한 중소기업에 취업을 했습니다. 경기도에 위치한 오피스텔을 숙소로 배정받아서 혼자 사용했었는데요. 그때 겪었던 소름 돋는 일입니다. 저는 회사에 실습을 나왔고 여러 직원분들의 도움으로 무난한 회사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8시 반에 출근해서 5시 반에 퇴근했죠. 잔업이 있을 때는 20시까지였습니다. 잔업이 끝나면 오피스텔 같은 층에 거주하는 방글라데시에서 온 외국인 노동자 형들하고 술도 한 잔씩 기울이곤 했었습니다. 형들의 요리 솜씨가 정말 좋았거든요. 그렇게 별탈 없이 회사 생활을 하던 이듬해 1월 어느 날 퇴근 후 집에 들어왔을 때 저는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현관에 들어서 불을 켜자 문 안쪽에 중국어로 된 전단지 2장이 붙어 있었고 그리고 중국어로 써진 포스트잇 메모가 한 장 붙어 있었거든요. 문 단속을 잘못했나 라고 생각했지만 오토도어락이라 그랬을 리도 없고 분명 누군가 집에 들어왔던 흔적 같았습니다. 깜짝 놀란 저는 같은 층에 사는 방글라데시 형들 방에 찾아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렇게 형들 3명과 저는 제 숙소의 현관문을 열고 불을 켜고 방을 하나씩 뒤져봤습니다. 싹 뒤져봤지만 없어진 물건도 없었고 특별한 흔적 같은 것도 없었습니다. 다만 저는 복층에 짐을 놓아둘 뿐 자주 들락거리지 않았는데 구석에 과자 부스러기와 함께 머리카락이 몇 가닥 있었습니다. 당시에 저는 반삭을 하고 지냈기에 제 머리카락이 아니라는 것쯤은 충분히 알 수 있었죠. 하지만 평소 워낙에 게을러 복층 청소를 대충 했던지라 이전 세입자의 흔적이라 생각하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조금 찝찝했지만 딱히 도난당한 물건도 없었고 특별한 이상도 없었기에 형들을 돌려보내고 저는 방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이참에 집 청소를 한번 싹 하고 샤워도 하고 노곤노곤한 몸을 이불에 미었을 때 문득 어떤 생각이 뇌리를 스쳤습니다. 분명히 퇴근 후 현관문을 열고 그 뒤에 현관에 불을 켰을 때 문에 붙어있는 전단지와 포스트잇을 발견했는데 이상하게도 방글라데시 형들을 데리고 왔을 때 현관 불은 꺼져 있었고 저는 다시 현관에 불을 켰다는 사실을 알아채게 됩니다. 지나친 억측일지도 모르지만 아마 제가 퇴근한 직후에는 방 안에 사람이 있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생각이 들자마자 집 안은 더 이상 저에게 안전한 곳이 아니었고 그날 하루는 방글라데시 형들 숙소에서 묵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 회사의 사정을 설명해서 연차를 내고 3달간 모아뒀던 돈을 가지고 새 원룸을 구해 나갔습니다. 경찰에 신고할까 망설이기도 했지만 청소하면서 중국어로 된 전단지와 포스트잇을 모두 버려버렸고 당장 피해를 입은 것도 없어서 신고하기에는 조금 애매하지 않나 싶어 방만 옮기고 이 일은 깔끔하게 묻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몇 달 회사를 더 다니다 군대 때문에 다시 고향에 내려갔었는데 저는 또다시 이 동네에 와서 살고 있네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만약 형들을 부르러 가지 않고 혼자 안에 들어갔으면 큰일이 났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